박서방입니다. 오늘은 급하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지금 유심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2차 피해로 금융권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해서 제가 먼저 은행에 가서 신청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중요한 여러분의 돈을 지키기 위해 은행에 달려가서 당장 해야 될 2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걸 해놓으시면은 누군가 나를 사칭해서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채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영상 끝까지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 SK텔레콤에서 유심 교체해준다고 했는데 유심은 부족하고 그래서 유심 교체가 늦어지니까 유심보호 서비스 신청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밤새도록 어플 접속이 안 된다고 있다고 하잖아요. 난리잖아요. 스마트폰 잘 쓰는 젊은 애들도 어렵다고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접속도 어렵고 유심 교체도 어려우니까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은행으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박서방이 직접 은행에 가봤는데요. 제가 먼저 해봐야지 더 잘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녀왔어요. 저는 시골에 사는지라 농협에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근처에 가까운 은행 아무 곳이나 가시면 됩니다. 은행 창구에 직원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지금 이 방법 아는 사람들만 조금씩 오셔가지고 신청하신다고 하네요. 자, 먼저 은행에 가서 단 2가지만 차단하시면 됩니다. 꼭 거래하는 은행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입니다. 여신거래라는 뜻이 금융기관에서 고객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여신이라고 하는데요. 대출이라든지 카드론 같은 것들 말이에요. 먼저 여신거래 안심 차단을 하게 되면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 즉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같은 개인의 신규 여신 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이 해킹으로 내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다른 사람이 나를 사칭해서 온라인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하는 거지요. 한마디로 그 어느 누구도 내 이름으로 대출을 못 받게 하는 거지요. 아주 강력한 기능이에요. 신청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하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는 온라인은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저는 직접 은행에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신거래 안심 차단을 신청하시면은 본인이라 해도 온라인상으로는 대출 같은 것들을 아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신규 대출 거래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때는 다시 은행에 방문하셔서 본인 확인 후에 차단 해제 신청하시고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누군가 나를 사칭해서 절대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까요. 아참, 가실 때 본인 신분증 꼭 챙겨 가세요. 다른 건 필요 없고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신청하러 왔다 하면은 요런 서류를 주시는데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은행에서 한 장 달라고 했어요. 요렇게 생긴 게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입니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제가 가서 해보니까 복잡하지도 않고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금방 처리해 주시더라고요. 조금은 귀찮더라도 내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번 해킹 사건이 이전의 해킹 사건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해킹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정보가 거의 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 두시면 좋아요. 이런 분들 계시지요. 어차피 내 통장에는 돈이 없어서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거는 돈이 있고 없고가의 문제가 아니라 나쁜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건 또 뭐냐 하면은 나쁜 사람들이 악성 어플을 내 폰에 설치하게 해서 내 이름으로
계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이름으로 은행에 입출금 계좌가 생기는 거지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것도 아까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 하시고 나서 이것도 해달라고 하면은 은행 직원분이 신청서 주실 거예요. 그거 보시고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 가셔가지고 이 두 가지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나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아무 은행이나 한 곳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은 그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이 돼요. 그러면은 금융권 전반 3,600여 개 정도의 금융사의 여신거래나 계좌 개설을 신규 계좌 개설 거래를 실시간으로 범죄에 내 통장이 이용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여러 은행 안 다니셔도 돼요. 딱 한 군데만 가셔가지고 두 가지 다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걸 신청 안 해놓으시면 나쁜 사람들이 나를 사칭해서 통장도 만들고 대출도 신청받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꼭 귀찮아도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기억하시지요?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 서비스. 이름이 제법 길고 어렵기는 한데 종이에 메모해 두셨다가 은행 직원분한테 보여주시면은 아시면서 신청서 바로 주실 거예요. 가실 때 신분증 꼭 챙겨 가시고요. 다 하고 나니까 저는 카톡으로 처리 완료되었다고 바로 카톡 오더라고요. 오늘 영상은 혹시 모를 유심 해킹 사건 2차 피해를 줄이고자 좋은 정보를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급하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급하게 은행도 갔다 왔고요. 어찌 보면은 이번 해킹 사건이 시작일 수도 있어요. 세상은 디지털로 변하고 있는데 그 디지털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위기의 상황이 오고 있을 줄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디지털 화폐의 해킹이라든지 그 디지털의 역습이 바로 이런 것들 아닐까요?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이 우리 삶을 더 편리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쩌면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어른들이 은행 거래만큼은 이제는 대면으로 하자고 해요. 비대면은 아예 없애고 위험하니까 다시 옛날로 아날로그 방식으로 돌아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비대면 대출이나 디지털 신분증 같은 것들 편리하고자 만드는 거긴 한데 사실 위험한 것 같아요. 차라리 없애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박서방 채널의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한 번씩 이야기해 주세요. 저도 써주신 댓글 보면서 많이 배우고 공부하거든요. 오늘 영상은 유튜브가 노출을 좀 많이 시켜줘서 대한민국 백성들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차단 서비스도 신청하시고 2차 피해도 막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아래 댓글에 박서방 땡큐 라고 써주시면 제가 하트와 따봉을 바로 날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내 생활을 편리하게 아는 사람만 쓸 줄 아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